자,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 오늘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이 가덕신공항 부지 입찰 관련 소식입니다. 1차 입찰에서 무응찰로 무산이 됐었는데 2차 입찰에서는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요? 예, 지난 24일이었죠.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이제 적격 심사가 있었습니다. 예. 1차와 달리 이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을 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2차도 이제 단독 응찰일 경우에도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2차까지 일단 유찰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3차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길이 나왔죠. 근데 네네.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국가계약법에 따라 동일 조건의 입찰을 재공고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을 바꿔서 신규 입찰을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원하는 업체와 이제 수의 계약도 가능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이제 방법 선택지가 있는 건데요. 일단 주관 부처인 국토부에서는 두 번 유찰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3차 입찰에서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의 계약 가능성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수의 계약은 법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예. 공사 입찰 설명서에도 재공고 후에 유찰이 될 경우에 수의 계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뭐 수의 계약이든 재입찰이든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 공사비만 10조가 넘는 네. 대형 공사인데 그럼에도 계속 유찰이 된 데는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점에서 무리한 3차 입찰보다는 좀 수의 계약이 좀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일단 공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려면 또 입찰을 해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빨리 이제 수의 계약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입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의 계약을 좀 촉구하는 그런 지역사회 입장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번 입찰 조건에 보면 시공능력 평가액 상위 10개사 중에 공동 도급을 2개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개사로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대항 업체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3개사로 늘려달라 이런 요구 조건들이 쭉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랬었죠. 또 현대건설도 반대했던 그런 건설사입니다. 네네. 근데 2차 입찰을 앞두고 국토부가 워낙 이제 건설사들이 몸을 좀 사리니까 예. 이제 로비를 한 거죠. 일종의 계속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 중에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 10위권 안에 있는 이제 대우건설하고 건설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금호라든지 동부건설과 같은 업체들과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차 입찰에는 참여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에서는 이 정도 시공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면 건설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입장의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혹시 이제 특혜 시비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부 입장을 들어보니까 내부 검토 후에 향후 일정 결정을 하겠다. 이런 네.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지역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중요할까요? 예, 일단 뭐 이런 국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 업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네.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업체들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제 입찰 조건에 시공능력 상위 10개사 중 2개사로 제한된 상황에서 지금까지 참여 안 했던 업체가 갑자기 3차에 무슨 조건이 바뀐 것도 아니고 뭐 금액이 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콘솔을 구성해서 들어온다. 생각만큼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 필요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조건 변경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요. 아마도 국토부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혜 시비에 대한 우려 이런 네네. 부분들을 그래서 좀 자유롭고자 한다면 뭐 물론 이제 2차와 마찬가지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대건설이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또 다른 업체를 경쟁을 붙인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까 이런 우려에 대한 뭐 지역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차 입찰 시 이제 중요한 판단은 경쟁이 될 수 있는 구도가 실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걸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이제 입찰 강행 또는 수의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다면 뭐 수의 계약을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와중에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 예. 지역업체 할당 비율 모두 합해도 이게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경쟁을 붙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업체들이 경쟁을 붙었다면 지역업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이제 네. 가산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가산점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도 부산 경남을 합해서 14개 업체의 비율이 딱 1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역에서 입찰 가산점을 4단계로 받을 수 있는데 그중에 3단계 6점을 받을 수 있는 게 11에서 20%거든요. 그러니까 11이라는 건 최소점만 딱 넘겨가지고 6점을 이제 가산점을 받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부산에서는 어쩌면 이제 단일 최대 규모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 네, 10조 원 네. 이상의 큰 규모의 이 지역업체 참여율이 이렇게 계속 너무 이제 비율만 딱 맞춘 수준이 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일단 박탈되지 않냐라고 하는 뭐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을 거다. 네, 이런 네, 결국 또 수도권 업체들의 독식 구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일단 뭐 그 국토부 입장에서 이 가덕신공항공사가 워낙 난공사라 이게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어쨌든 수도권 현재 구조만 보면 11%만 보면 별게 아닌데 89로 꼭 끌어보면 10개 중에 9개를 수도권 업체들이 독식해서 가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 만약 수의 계약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토부가 이런 지역사 입장들을 좀 반영을 해서 좀 비율 조정 어쨌든 기술 협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좀 더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어쨌든 좀 지역 입장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 이런 쪽에서도 뭐 국토부가 하는 거지만 좀 이런 입장들을 좀 요청을 해서 좀 지역 건설사들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대형 건설사 누구누구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 모여라 했을 때 가장 눈치 보는 시기가 입찰하는 시기인데 네. 여기에서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예. 우리도 난처하다 이래버리면은 네. 그래서 지금 빨리 뭔가 좀 정립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립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좀 폭을 좀 넓혀야 된다. 그 말씀. 네. 자, 두 번째 소식. 피란 수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도대교의 잔해물들이 방치되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대부분의 시민들은 옛 영도대교의 잔해물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예.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나?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2013년 새 영도대교 개통과 함께 기존 구조물에 사용됐던 이 철제 구조물들이 현재는 금정구 오륜대 배수장에 보관되고 있다. 이렇게 예. 알려지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철거리 한때는 시 지정 문화재였다고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시 지정 문화재였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몇 년 전에는 더 철골 잔해물들을 좀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좀 건립해보자. 이렇게 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무산이 최종되고 말았는데 네네. 어쨌든 현재는 그 존재 자체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시간이 흘러서 10년이 지났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민들 의견도 상당히 갈릴 것 같습니다. 뭐 새 영도대교의 일부 옛 구조물이 활용됐으니까 좀 남은 잔이 필요 없다 이런 네. 의견도 있을 거고 그래도 상징성 있으니까 또 시 지정 문화재였다고 하니까 잘 보존하자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시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좀 갈리고 있습니다. 예, 갈리고 예. 있는데 일단 철거 구조물이 아직 있는지조차 몰랐다. 이런 분들 아마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것 같고요. 예. 예, 예. 네. 거기다가 이미 해체된 철골 구조물을 굳이 또 보존할 필요가 있냐. 어쨌든 일부는 지금 새 영도대교에 일단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있느냐 이런 뭐 목소리도 있고요. 또 반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하거나 혹은 뭐 보존이 좀 뭐 어렵더라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일부라도 좀 보존해 보는 건 어떻냐 이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네, 시민의 네.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전 이게 그 보존에 대한 찬성, 반대, 뭐가 어느 것이 옳다, 맞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기 이전에 중요한 거는 시가 이걸 10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냥 정리하려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가치를 좀 인정해서 보존하려면 하든지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누구도 지금 무관심 속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고 또 이게 계속 창고 한 켠에 두게 되면 철제물이잖아요. 철제를 됐으니까 당연히 이게 녹이 슬고 부실해질 게 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만약 보존을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식의 검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 어떤 결정이든 빨리 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역사적 보존 가치라는 게 그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느냐가 예,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건데 예, 예. 그 의미를 좀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시민들의 의견처럼 새 영도대교 있으니까 이미 훼손이 많이 됐다면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산은 피난 수도라고 해서 뭐 박물관도 있고 네,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시민들이 잘 모르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예. 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건물도 또 물건도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유물들이 정말 가치 있게 지금 부산시가 생각하고 보존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아마 옛 영도대교 자료들만 하더라도 지금 방치돼 있다고 하니까 부정적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해외에 가보면 별거 아닌 것도 잘 보존해가지고 별거 이게 아닙니다. 뭐 그걸 예. 관광 뭐 기념품으로도 활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만들어서 잘 보존하고 활용 가치를 높인다면 아 이게 옛날에 6.25 때 90년 된 다리의 그 잔재물이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관리할까 이런 좀 의구심이 좀 들고 또 개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이 옛 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의미 이런 것들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방법에서 저는 좀 검토가 되면 좋겠다. 영도대교의 잔해물만 가지고 하기 어렵다면 그 외에 또 아마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모아서 시민들에게 전시도 하고 또 가치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건 예산이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잘 챙겨보면 좋겠다 시가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막상 지나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훼손이 이미 돼버려가지고 못하는 그렇죠. 경우가 네. 생길 수도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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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나 지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소식 기초의회 관련 소식인데, 예. 각 기초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초의회는 시의회와 달리 지금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대 양당이 대부분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원 구성 또한 이제 그래서 양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구의회 의장을 한번 하는 거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거대 양당의 이탈표는 물론이고요. 또 뭐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의장이 기껏 뭐 결국은 차지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제 출마를 번복해가지고 약속했던 걸 번복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의 위상을 좀 떨어뜨리는 상황들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초에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의회 소속 정당이 어쨌든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뭐 결과는 이 민주당이 훨씬 많았는데 국민의힘 때가 된다든지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감투 싸움 속에 이제 신뢰도 없고 이변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치는 사실 신뢰가 기본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생활 정치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 광역단위 기초의회 필요성 논란 뭐 늘 예, 나오는 예, 얘기잖아요. 예, 예, 예. 뭐 외유성, 뭐 해외 여행, 해외 출장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진다면 더 좀 실망감을 갖고 유권자들이 보지 않을까.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일단 기초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러니까 예. 구정을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예, 예.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이제 그 구의회인데 이게 어쨌든 뭐 생활 정치의 최일선에서의 정치인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단위 기초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영론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 없다. 필요 차라리 없다. 광역의회를 더 넓혀서 늘리자. 그 기능을 더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중요하다. 시의회 의원수 더 늘리자. 예, 그렇게 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 뭐 하려고 있어야 예, 그렇게 되냐. 해서 네. 괜히 이제 그 예산만 낭비하는 거다. 예, 근데 예. 이게 그 이제 일당독점은 일단 중선거구제 때문에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만 원 구성 때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원 구성 특히 이제 후반기 원 구성은 약속했던 게 있으니까 이게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탈당과 복당, 당적 변경 이게 뭐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뭐 그 정당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네네. 풀뿌리 생활 정치라는 게 말만 풀뿌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초에 대한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양당 거대 양당 중심이 아니라 이제 작은 정당에서도 중소정당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이미 뭐 양당 구조가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 개정의 권한을 가진 국회가 안 바꾸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뭐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된다 기초의 무역론까지 이게 결국에는 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이렇게 싸우면 결과적으로는 무역론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또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가치를 생각하면 예, 예. 기초의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주민들밖에 없다. 주민들이 2년 뒤에 있을 예. 이거 매번 얘기해 드리는 건데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야 된다. 보여줘라. 네, 예. 보여줘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뀐다. 2년 뒤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기초위에 이렇게 팜플렛 보잖아요. 선거 네. 때. 그럼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 옆에 딱 붙어가지고 다니던 분이 거기 딱 나와가지고 계시면 아이고 이렇구나 세상 인심이라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뭔가 기초위에서 좀 잘했다 소리 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너무 그 관심이 소식 없어서 한번 그렇다고. 예. 저도 그런 소식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불신이 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갈찾음에서는요.